전국에 계신 단꿈 가족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실내 이름 설민석 교수입니다. 자, 이번에 여러분들 경찰 시험 보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강의는 이번에 시험을 본 친구들을 위한 강의이기도 하지만은 이번에 시험 보신 분들은 이제 원하는 경찰이 되어서 자신의 꿈을 마음껏 누리면서 사시면 되겠고요. 다음번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 예비 경찰 여러분들을 위한 강의이기도 하다라는 거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 순경 2차 시험 출제 경향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난이도는 조금 높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한 2문제에서 3문제 정도 빼고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한 2-3문제 빼고는 전반적으로 어렵지 않았는데, 문제는 이게 12번부터 선지가 이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시간에 쫓기면서 이제 그 심리적인 체감 난이도가 좀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시험이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웠던 건 제가 볼 때 한 11번하고 19번 봉오동 같은 경우는 이제 물론 이제 제 설명을 듣고 이래서 봉오동이잖아요. 그러면 아 맞다 이럴 수는 있는데 그거 뭐 듣고 나서 아 맞다 하면 뭐해? 딱 봤을 때 생각이 나야지. 그래서 조금 한 요 2문제 정도가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역시 뭐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이기 때문에 임정 100주년 제가 3.1운동 임시정부 반드시 나온다고 그랬죠. 이거 한 문제 나왔고 요새 뭐 영화로 유명해서 그런지 청산리가 아니라 봉오동으로 또 문제가 한 문제 나왔습니다. 예상 커트라인을 보면 이제 남경 같은 경우는 80에서 85고요. 여경이 조금 점수가 높죠. 한 90에서 95 정도로 지금 일단 예상 커트라인을 잡아봤습니다. 자, 전근대와 근현대를 비교를 해보면 전근대사가 15문제고요. 근현대사는 5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시대사별 출제 비율은 여기는 이제 근대에서 한 문제 나오고 현대에서 한 문제 나온 걸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과거 시험들과 같고요. 분류사를 보면은 정치 문제가 14문제, 경제가 안 나왔습니다. 경제가 안 나오고 사회둘, 문화삼, 통합 한 문제 이렇게 출제가 됐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실제 문제를 하나하나 보면서 특징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 역시 선사시대 문제가 나왔습니다. 생활상,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이렇게 나왔는데요. 자, 후기 구석기 시대에는 승배찌르기가 제작되었다. 요거 항상 강조했던 부분이죠. 자, 이거 맞고요. 자, 동삼동 패총에서는 조개 껍데기 가면이 출토되어서 부산 동삼동이지 않습니까? 신석기 시대 사람들의 예술활동 알려줍니다. 신석기 시대에는 당연히 조피수수 등이 농업혁명으로 재배됐고요. 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청동기와 섞었습니다. 청동기 시대는 고인돌이 등장하고 손잡이가 있으면 미송리, 토기가 사용이 되었죠.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에서 제시된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이렇게 나오거든요. 삼국지 위서동해전이니까 부여구구려 옥조동의 만진한 변환을 묻는 건데 군장이 없고에서 끝났지. 이건 둘 중에 하나야. 옥조 아니면 동해라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군장이 없거든요. 없는데 딱 보니까 산관에마다 각기 구분이 있어서 함부로 들어가지 못한다. 이거 항상 시험에 나온다고 강조했던 책화가 나와버렸습니다. 동해입니다. 골라보죠. 자, 남의 물건을 훔치면 물건값의 12배를 배상하면 고구려, 2배를 배상하면 백제입니다. 자, 특산물로 단궁, 반어피, 과마 등이 유명하였다. 정답이고요. 민며느리제는 옥저, 동맹은 고구려. 어렵지 않은 문제들이 계속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밑줄친. 자, 고구려 왕이라고 줬는데 거련입니다. 공부 좀 하는 학생들은 거련 그러면 바로 장수왕 나오고요. 뭐 예를 들면 뭐 빗맞은 화살에 사유 그러면 고구건왕 나오고 요 정도는 수련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만약에 거련이 장수왕의 이름인 걸 몰랐다라고 하더라도 여기 보면은 3만 명을 거느리고 와서 한성, 서울을 포위했는데 고구려 병사가 추격해서 임금을 죽였다. 백제왕 죽인 거잖아. 위례성에. 근데 광개토는 안 죽이고 무릎을 꿇혔고 깨로왕을 죽인 건 장수왕. 이래 보나 저리 보나 확실히 장수왕임을 알 수 있는 어렵지 않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볼까요? 장수왕이 없죠. 옳지 않은 거 골라야 돼. 옳지 않은 거. 후연을 격파해서 요동을 확보한 거는 아버지죠. 장수왕 아버지 광개토대왕이고요. 도읍지를 국내성으로 평양으로 옮긴 건 장수왕이고 부여를 복속해서
고구려의 최대영, 이거 문자명왕인데? 영락이랑 이거 광개토대왕인데요? 예,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 4번입니다. 신라와 가연명에서 일어난 역사적 사실들을 오래된 것부터 바르게 나열한 거 이렇게 나오는데 이 문제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면 3개가 버풍왕이거든. 자, 2차돈의 순교 이거 버풍왕이죠. 자, 금법대진 요것도 버풍왕이에요. 자, 요거는 지증왕이네. 지증왕. 자, 마지막이 이제 버풍왕이거든요. 자, 그러면 일단 이 순서 잘 모른다고 치고 일단 여기는 지증왕이 가장 먼저겠죠. 그러니까 디귿이 제일 먼저인 걸 골라야 돼요. 그러니까 답은 요거 아니면 요거 둘 중에 하나거든. 디귿, 리을까지 다 됐으니까 니은이 먼저냐 기억이 먼저냐 요게 이제 포인트가 돼요. 니은이 먼저냐 기억이 먼저냐. 자, 여기 보시면 신라에서는 2차돈의 순교를 계기로 불교가 공인이 됩니다. 불교가 공인이 되고 강해진 왕권을 바탕으로 금관가야를 신라에 병합을 했다. 이렇게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여기는 디귿, 리을, 기억, 니은 이렇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찌 보면 이 문제가 제가 볼 때는 19번 뭐 이런 문제보다 더 어려웠을 수도 있는 뭐 때에 따라서는 그렇게 좀 봐주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5번 좀 볼게요. 자, 발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기후 좋지 않죠. 북쪽이고 춥고 척박하고 농업은 콩보리 조등을 지배하는 밭농사 중심 맞고요. 자, 불교가 장려됨에 따라서 불상이 제작이 되고 발해 상경서에 막 절터가 나오고 했었습니다. 당을 견제하기 위해서 북으로는 거란, 남으로는 일본과 통교인데 거란이 아니라 터키와 통교를 했죠. 돌궐이라고 부릅니다. 한자로 돌궐. 틀렸고요. 8세기 전반에는 당과 대립하였으나 무왕 때죠. 8세기 후반부터 친선, 문왕 때부터 친선으로 바뀌었습니다. 요건 쉬운 문제네요. 자, 다음 고려왕입니다. 고려왕의 재위기간에 있었던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왕소 그러면 이름 계속 나오네요. 거련, 장수왕, 왕소가 누구죠? 만약에 이 사람이 고려 광종이라는 걸 몰랐다고 치자고요. 몰랐다고 치자고. 근데 여기 보는 뭐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뭐 중반 이후로는 신하를 많이 죽이고 뭐 불법을 지나치게 좋아하고 절도가 없이 사치스러웠다. 왕을 비판하고 있잖아요. 그럼 고려시대 왕 비판 딱 떠올라야지. 아, 이거 성종 때 최승로의 오조정적평에 광종을 비판하는 부분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야겠죠. 자, 그러면 여기는 광종 재위기간에 있었던 설명으로 틀린 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족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노비안건법 실시했고요. 시무 28조를 수용한 건 성종입니다. 성종. 나머지는 전부 다 광종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보시면 고려시대 지방제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지방제도 이렇게 나오는데 북방의 국경지대는 동계북계에 양계를 설치하고 도독을 파견했다 그러는데 도독은 이제 그 신라시대 도독이고요. 통일신라시대 도지사고 북계동계는 이제 병마사를 그리고 오도에는 안찰사를 파견을 했었죠. 중앙에서 지방을 견제하기 위해서 외사정을 파견했다 그러는데 이것도 이제 통일신라시대 다 통일신라네요. 통일신라. 외사정은 이제 무열왕 때 처음으로 문무왕 때 처음으로 파견을 하죠. 자, 지방해적 말단 조직으로 멸리통을 두었다 그러는데 이제 멸리통은 그 조선시대 얘기를 하는 거고 요 향리가 담당했다. 뭐 이건 너무 쉬운 문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고려시대 역사적 사실들을 오래된 것부터 바르게 나열한 것은 그런데 이거는 뭐 흐름으로 충분히 풀 수 있으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윤관의 여진정벌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윤관의 여진정벌이면 거란의 3차 침입이 끝나고 나서죠. 자, 천리장성 축조가 거란의 3차 침입 끝나고 나서 천리장성 축조하고 그 다음 얘기가 이제 윤관으로 가니까 이렇게 되고 귀주대첩은 거란의 3차 침입이죠. 여기에 들어가고 동북구성은 윤관이 차지한 거를 돌려준 거니까 맨 마지막에 들어가야겠네. 뭐 이 문제는 쉽네요. 디귿, 니은, 기억, 리을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보겠습니다. 고려시대 사회상, 사회 문제입니다. 사회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오는데 사위가 처가의 호적에 입적하는 경우도 자주 있었다. 고려는 그랬어요. 조선하고 달라요. 부모의 재산은 남녀 관계없이 고루 분배되었으면 맞습니다. 자, 출생 순서에 따라 차등을 두지 않았다죠.
이거 틀렸고요. 나머지 두 개는 맞죠? 제사는 형제 자매가 돌아가면서 지냈고 이거 윤행이라고 그래요. 윤행. 여성의 재가는 비교적 자유롭게 이루어졌습니다. 자, 10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어느 역사서의 일부분입니다. 자, 이 역사서가 저술된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문제도 되게 쉬워요. 뭐 덕업이 날로 새로워진다는 뜻이고 나는 신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하들이 막 이렇게 얘기해요. 뭐 신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신라라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라 고구려 백제 얘기 이걸 뭘 보고 알아? 아, 이거는 삼국사기를 통해서 알잖아요. 그죠? 요거 삼국사기입니다. 삼국사기. 그럼 여기는 삼국사기니까 당연히 고려시대죠. 그럼 고려시대 문화재 고르면 되지 뭐. 원각사지 심층석탑은 이제 조선시대 세조가 만든 거고 이거는 통일신라 시대고 요것도 통일신라 신문왕 때고 요게 이제 대표적인 고려죠. 그러니까 뭐 이게 삼국사기예요, 삼국유사예요, 다 뭐 모른다 쳐도 이건 풀 수밖에 없죠. 왜냐면 삼국시대 이야기를 다룬 책은 고려시대 쓰여졌으니까 이건 어려울 수가 없는 문제예요. 자, 11번 보겠습니다. 다음 사건과 시간적으로 가장 근접한 사실은 이렇게 나오는데 임진왜란 이후에 독구가와는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고 막부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조선의 국교 제기를 요청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외란 직후네. 외란 직후. 시간적으로 가장 근접한 사실. 정미약조, 기유약조, 비변사 설치, 계해약조 이렇게 부르는데 일단 계해약조는 자 일단 정미약조를 보면 자 우리 맨날 하는 거 있잖아요. 사무림, 중명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여기는 삼포회란 중종, 을묘해변 명종, 임진왜란 선조 이거 맨날 했잖아. 근데 우리 저기 스시 삼계탕 했던 거 기억하시죠? 스시 삼계탕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사랑하는 뭐 정미 씨와 녹여 먹자 우리 이거 했었잖아요. 그러면은 요거 같은 경우는 정미약조 같은 경우는 여기는 을묘해변 명종 이후가 되죠. 명종 이후. 명종. 기유약조가 언제 때예요? 광해죠. 근데 광해는 누구예요? 임진왜란을 수습한 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임진왜란 수습하고 가서 독구가 막부하고 얘기 잘해가지고 기유약조도 체결하고 요게 이제 가장 가깝고요. 요거는 비변사 임시기구 설치는 여기 보면은 요게 비변사가 처음 설치되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그 상설 기구가 되고 요것이 최고 기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변사 임시구가 처음 설치된 건 중종이라고 해야 되겠죠. 중종. 그다음에 계해약조는 요거는 세종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 이렇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12번 보겠습니다. 다음 종교와 성격이 같은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나오는데 자, 12번부터 이거 어렵다기보다는 이 글줄이 많아져가지고 이 좀 시간을 잡아먹어요. 지금 종교 문제 나왔잖아요. 여기 유불도 합쳤고 기독교까지 합쳤고 농민들이 많이 밀었으니까 동학이라는 건 바로 나오는데 세상에 선지가 몇 줄이 나오는 거야. 하늘님이 대답하기를 신령한 부적이 있으니 나에게 부적을 받아 질병으로부터 최재호가 부적으로 많이 사람 살리고 막 그런 내용 우리 배웠잖아요. 요게 동학이에요. 그럼 이게 뭐냐? 여기 보면 전투선을 갖고 온 종교예요. 그래가지고 선교사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쉽지. 항상 유럽 사람들이 선교사 먼저 보내고 죽으면 대포 쏘고 들어가고 기독교 전파하고 막 그 경제적 식민지 삼고 그랬잖아요. 천주교입니다. 천주교.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종교가 아니고요. 일단 동학이 아니라는 게 잘못된 집안 자손 벼슬길이 막힌 첩 이 사람들은 동학하고 관련 없잖아요. 이거 농민들이 수용한 종교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 그냥 갖다 붙인 선지고요. 이거는 지극한 효자를 할지라도 뭐 쭉 나오고 있는데 뭐 어떻게 돌아간 부모를 섬기겠습니까? 너무나 유명한 선지죠. 요거는 천주교입니다. 우상숭배라고 그래서
돌아간 부모님한테도 제사를 따로 지내지 않는, 그게 당시 천주교였어요. 지금은 그게 허용이 되는데 그 당시 교황청에서는 인정하지 않았죠. 자, 13번 보면 기업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길어. 국가에서 한 집의 재산을 올바로 측량하고 농토 및 부를 영업전으로 만들어주되 운영한다. 자, 여기 보면 농토가 많은 사람은 빼앗지 않고 매매를 금지하는 땅이죠. 요거 한전론이네요. 한전론인데 이게 지금 한선을 정한 거잖아요. 요것만큼은 팔 수 없게 만든 거지. 그럼 뭐의 한전론이야? 이익의 한전론이죠. 자, 근데 니은을 볼까요? 나 이런 문제 하나 나올 줄 알았어. 그래서 내가 수업 시간에 강조한 건데, 여기 보면 또 한전제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반대야. 이 한전제 이상으로 더 많이는 사들이지 못하게 하고, 이것도 바로 한전론이고요. 한전론이고, 요거는 상한선을 딱 정해버린 거죠. 상한선을. 그래서 한제를 넘어서 가점, 더 사는 자는 백성들이 적발하면 백성에게 주고, 관세 적발하면 몰수한다. 네, 백성들이 막 신고하는 거죠. 뭐 요즘도 막 이렇게 신고하면 포상금 받고 그러잖아. 그런 것처럼 상한선을 정해서 대지주의 출현을 막으려는 박지원의 한전론이 되겠습니다. 박지원의 한전론. 자, 가장 적절한 거 보도록 할게요. 자, 기억은 과구록의 내용으로 조선 후기 상품 작물의 경작 현실을 반영해서 토지소의 상한선이 아니라 하한선입니다. 이거 틀렸고요. 자, 기억은 한마을 사람들이 공동 경작한 후, 요거는 정약용의 균등한 토지 기억론과 관계가 있다 그러는데, 이거는 저거죠. 여전론이죠. 여전론. 자, 3번입니다. 니은의 저자는 박지원은 영농방법의 혁신, 상업적 농업의 장려, 수리시, 이거 맞네. 요게 답이네요. 자, 박지원은 선비 농민들에게 차등을 두어 토지를 분배하자는 토지개혁론, 요거는 중농주의 유형원의 균전론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상한선, 하한선, 한전론만 구분하면 어렵지 않은데, 한전론이 이익의 것만은 아니다라는 걸 다시 한번 경종을 주는, 저는 이 문제 좀 좋은 문제 같아요. 그런 문제가 출제됐다. 이 문제 별표 꼭 주세요. 또 얼마든지 이거는 디벨롭이 될 수 있는 문제예요. 재활용도 될 수 있어요. 조선 후기에는 전통적 과학기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면서 중국을 통해서, 진짜 시간 잡아먹기네. 전래된 서양의 과학기술을 수용해서 진전을 보였어요. 17세기 서양 선교 접촉, 서양 과학기와 조선 당시, 그러니까 딱 이거예요. 조선 후기의 5글자로 끝난 걸 이만큼 들린 거예요. 시간 뺏어 먹으려고. 참. 자, 조선 후기. 그러니까 이것만 알면 돼. 조선 후기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무슨 영어 독해 문제도 아니고 이게 뭐야? 이 밑에 이건 다 필요 없는 얘기지. 가겠습니다. 고려만국전도 같은 세계 지도가 전해짐으로써 정밀하고 한 지리학의 지식을 가지게 되었고요. 김성문 아시죠? 코페르니쿠스, 우리나라 최초의 지전론, 역학도해를 통해서 처음으로 지전설을 주장을 했습니다. 홍대영은 김성문과 함께 지전설을 주장했고,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는 무한우주론을 주장했죠. 자, 그런데 이제 지구조녀는 이광정이 아니라 최한기잖아요. 최한기. 요게 틀렸네. 자, 그 다음에 15번 보겠습니다. 다음 왕의 치적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너무 많이 봤잖아요. 만천명월 주인홍 정조입니다. 달이 1000개 만개 우물에 비치고 떠 있듯이 나는 온갖 너희의 멘토고 로망이고 너희의 주인이다. 뭐 이런 자존감에서 나온 말인데요. 자, 정조 아닌 거 골라볼게요. 초월적 군주 초계문 신제 맞고요. 대전 통편, 환통은 흥선대원군, 통편은 정조. 좋습니다. 자, 근데 3번 볼게요. 죄인의 가족을 잡아거두는 법 페이지, 노비에 대한 상전의 사적인 형벌 철저 금하고 여기서 끝났죠. 신문고 부활. 앞에 거 헷갈려도 신문고 부활에서 영조임을 알 수 있잖아. 앞에 거 몰라도 이걸로 알 수 있지. 설치 태종, 없앤 거 연산, 부활이 영조잖아요. 정답은 3번입니다. 신의 통공 정조고요.
자, 16번입니다. 강화도 조약이 조선의 주권을 침해하는 불평등 조약임을 보여주는 거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이미 외우고 있잖아요. 하나는 해안 측량권, 하나는 치해법권이잖아. 해안 측량권 어디 있어? 쓱 보면 요거 아니구나. 어디 갔어? 매우 위험. 요게 이제 해안 측량권 리을하고 그다음에 치해법권이 어디냐? 아, 요거네. 일본 국관원이 심판한다. 리을시오. 요게 답이네요. 이거 뭐 외우고 있는 거 체크하면 되니까 요건 쉬운 문제고. 자, 다음 사업의 결과로서 옳지 않은 것 그러면서 토지 소유자 권리 득실 이 얘기 쭉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토지조사국을 설치해서 토지조사 사업입니다. 토지조사 사업 1기 1910년대. 자, 결과로 옳지 않은 거. 농민의 토지 소유권 확대가 무슨 농민들이 토지를 빼앗겼지 무슨 토지 소유권이 확대가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미신고 토지 대부분이 농민 토지였잖아요. 1번이 틀렸고 나머지는 다 맞습니다. 이거는 지주를 위한 그런 정책이었어요. 자, 18번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임시의정원 회의를 통해서 마련한 임시험장의 개정 명칭과 내용이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이렇게 나옵니다. 자, 제가 개헌 중심을 항상 가르쳐 드렸죠. 1차 개혁, 대통령 중심제, 내각 책임제 절충. 2차 개헌,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국무총리 이동회가 있는 거예요. 국무총리. 자, 2차 개헌 보면 국무총리 중심의 내각 책임 지도. 보통 이제 그 대통령 부통령이라고 그러죠. 그 대통령 중심제에서는. 그리고 이제 내각 책임제에서 보통 총리 수상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요거는 임시정부 때부터 우리나라가 좀 절충입니다. 요건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국무총리 중심의 내각 책임지도, 이 국무총리 중심의 아니라 국무령 중심의 내각 책임제 이렇게 좀 바꿔야겠죠. 요게 틀렸습니다. 나머지는 국무위원 중심의 집단지도체제, 주석체제 강화 맞습니다. 요게 좀 헷갈렸을 수 있는데 요거 맞는 거예요. 요거 대통령 중심제와 내각 책임제의 절충. 그래서 우리나라는 부통령이란 말 안 쓰고 총리란 말을 쓰죠. 여기 임시정부 시작할 때부터 10을 제외하고는 다 총리란 말을 씁니다. 자, 요 문제인데요. 이 문제의 포인트가 이게 청산리냐 봉오동이냐를 구분하는 게 되게 어려울 수 있는 문제인데 여기서 끝난 거예요.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봉오동은 여름의 전설이고 청산리는 10월, 가을의 전설이라고 얘기를 하잖아. 이거 봉오동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기억하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고 그게 미처 기억 안 나면 되게 헷갈렸을 문제가 되는 거죠. 이거 말고는 뭐 특별한 소재인 왕청연 이게 나오니까 알 수도 있는데 가장 직접적인 건 시계입니다. 여름의 전설 봉오동. 자, 다음 사건 직후에 벌어진 사실이 이렇게 나오니까 봉오동 직후는 뭐예요? 바로 훈춘 사건이 돼야죠. 이게 정답이고요. 요건 30년대 초반 한중연합작전. 백운평, 고동화, 어랑촌, 천수평 요거는 이제 청산리 10월달. 그렇죠? 호로군 이것도 30년대 초반에 한중연합작전이 되겠습니다. 사료가 봉오동인지 아닌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런 문제가 되겠네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음 헌법 전문이 공포된 시기. 근데 이거를 선생님 이게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그 재정헌법인지 대한민국 재정헌법인지 헷갈려요. 그런 거 알 필요 없죠. 왜냐하면 밑에 게 다 선지 4개가 다 대한민국을 말하고 있으니 대한민국의 재정헌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헌법 전문이 공포된 시기 이승만 시절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정헌법에선 친일 반민족자의 처벌, 토지개혁을 통한 지주제 폐지 이런 내용들이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원래 그 형법 불소급의 원칙이라고 그래서 법이 만들어지기 이전의 죄는 물을 수가 없는데 재정헌법의 그러니까 최고상위법에 여기는 친일파에 대한 어떤 처벌, 토지개혁에 대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 반민특위가 만들어질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들을 처벌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다 그 사실, 어떤 그 이승만 정권의 그건 완전 잘못된 행위죠. 잘못된 실수로 우리나라는 친일파를 한 명도 처벌하지 못한 그런 아픔이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국회에서 간선제 방식으로 대통령의 이승만, 부통령의 이시영이 선출됩니다. 맞고요.
이승만은 국회에서 차지한 의석 비율을 참고해서 여러 당파를 아우르는 내각을 구성하고 조봉암 등 중도 세력도 등에서 정치적 암호를 도모했다. 이것도 맞네요. 그동안 이승만과 노선을 같이 했던 한국민주당은 강요 배분에서 최대 다수 의석을 차지함으로써 여당으로서의 면모를 과시했다 그랬는데 최대 다수 의석을 차지한다고 여당이 되지도 않고요. 내각 책임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집권 여당은 51년에 만드는 이제 자유당이 되죠. 그러니까 이것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한국민주당은 여당이 아니라 야당으로 시작합니다. 야당. 그래서 4번이 틀렸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게 12번부터 너무 선지가 좀 많아져가지고 체감 난이도가 조금 높은 거지 꼼꼼히 읽어보면 다 풀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선생님 수업 들으면서 기본기 본질에 충실하고 요 기출문제들을 꼼꼼히 좀 살피면서 어려운 거, 미리 풀어본 거, 틀린 걸 살피면서 기본에 충실하면서 기출문제, 오답노트 요 두 개면 완벽 대비된다는 거 요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힘내시고요. 우리 함께 승리합시다. 수업 시간에 뵙겠습니다.